네, 이게 에펠탑을 이제 미드제니에서 그냥 이제 에펠탑이라고만 썼을 때 이거 뽑아지는 겁니다. 프롬프트로 그냥 에펠탑 이렇게만 썼을 때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변형을 시킬 때요. 여기 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9가지. 그러니까 총 이제 원본까지 합치면 10가지.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정도 변형시켜서 어떤 것이 가장 자기의 목적에 또 그림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맞는지 봐가지고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이 정도 선에서 하고요. 뭐 물론 이 정도 선에서 안 나온다면 더 해야겠지만 일단 이 정도 선 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나옵니다. 네. 예, 이 위에 그룹이 나눠져 있죠. 5개, 3개, 1개인데 이게 뭐냐면요. 위에 5개 이제 스타일들은요. 이것은 어떤 이제 만화 스타일이죠. 만화 스타일이에요. 전부 만화 그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픽사 스타일, 다음에 망가, 이거 만화란 말이죠. 일본어로 망가, 다음에 스튜디오 지블리 스타일, 지블리 스튜디오 스타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툰 스타일은 만화 스타일이고요. 이제 3D 카툰 스타일은 3D 만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5가지를 해 보시고요. 이제 이게 각자 비슷비슷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사물에는 어떤 게 더 어울리고 사람에는 어떤 게 더 어울리고 뭐 풍경에는 어떤 게 더 어울린다든지 그런 게 각자 다르거든요.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는 물론 시간을 갖겠지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개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 3개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재료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3개 정도만,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3개 정도만 해보세요. 워터 컬러 아트는 수채화죠. 그 다음에 오일리 페인팅은 이제 유화, 그 다음에 마크 아트는 우리가 이제 마커 있잖아요. 마커로도 그림 그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커 아트를 써놨어요. 대부분 또 다른 데서 마커 아트를 잘 안 하죠. 근데 제가 마커 아트는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로 태어난 게 이제 어떤 구도에 따라서, 그림 구도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죠. 앵글에 따라서랄지요. 그렇지만은 그냥 아이소메트릭 스타일 또는 타입이죠. 이걸 이렇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단 9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9개만 일단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제 픽사 스타일, 다음에 가운데가 망가 스타일,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이제 스튜디오 지블리 스타일입니다. 예, 이제 픽사 스타일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탑은 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꼭그 픽사의 느낌이 나죠? 그 다음은 이제 가운데 같은 경우는 에펠탑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선한 느낌이 나는데 이제 만화 아니 흑백으로 그린 그냥 만화 있잖아요. 칼라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 만화 이렇게 굉장히 또 멋있게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흑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칼라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주로 칼라로 나오는데 또 이런 경우에 또 흑백으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지블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지블리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넣을 때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있고 아니면 거기에 등장하는 물체가 등장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각각 분위기를 이게 만들어내니까요.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프롬프트를 줄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이제 왼쪽부터요. 카툰 스타일, 3D 카툰 스타일,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스타일이에요. 이게 3가지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3가지 중에 꼭 3D 스타일하고요. 3D 카툰 스타일하고 아이소메트릭 스타일은 좀 비슷하죠. 근데 좀 다른 점은 아이소메트릭 스타일은 밑에 받침 같은 게 좀 있죠. 이렇게 어떠한 이러한 특징적인 게 이제 보이거든요. 이런 걸 좀 봐보시고 아 이런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어떤 식으로 했으면 가장 좋겠구나 이런 걸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미술 재료 스타일로 가볼게요. 네, 다음 그림 재료 스타일 이제 보는데요. 이제 왼쪽부터요. 이제 워터컬러, 그 다음에가 이제 오일리 페인팅, 그 다음에 이제 마커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네, 가운데 유화가 특히나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어떤 이제 프롬프트를 줬을 때요. 이제 뭐 사물, 사람, 뭐 풍경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것에는 뭐 유화가 가장 좋게 나오고 어떤 것은 또 수채가 가장 좋게 나오고 어떤 것은 또 마커가 가장 좋게 나오고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 실험해 보셔가지고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두 번째는 이제 유화가 제일 이제 좋게 보이네요.
네, 에펠탑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에펠탑 스타일이 이렇게 10개 그림이 이제 기본을 포함해서 10개죠. 10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이제 잘렸죠. 잘린 건 어쩔 수 없는 게요. 이게 9대16 쇼츠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16대9로 만들어서 완전히 꽉 찼겠죠. 자, 근데 이렇게 보이죠? 10개가 보이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떤 게 가장 여기서 마음에 들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유화로 한 거 있죠. 유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유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비슷비슷한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3D로 완전히 강조하고 싶다고 그러면 3D 카툰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뭐 나머지도 뭐 다 이제 괜찮긴 한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꼭 하나만 뽑아봐라 그러면 이제 오일리 페인팅에서 이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때그때 시간과 환경에 따라 또 다 다르게 나오죠. 물을 때마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도 더해 보시고 또 또 반복도 해보시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에펠탑 이제 사물이죠. 이제 사물을 여러 가지 스타일로 이제 만드는 법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걸 볼게요. 이제 풍경도 있고 이제 인물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각각 나눠서 볼게요. 한꺼번에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루하실 테니까요.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펠탑과 같은 어떤 이제 건물이죠. 건물편입니다. 예. 사물 중에 이제 건물편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